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이 지난해 사관왕을 차지했던 페넨스타 시상식 관련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TMA 시상식은 마카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임영님은 페넨스타 부문에서 페넨스타 초이스상 솔로, 베스트 뮤직 겨울, 베스트 뮤직 여름, 그리고 엔젤앤스타상까지 엄청난 상을 휩쓸었는데요.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TMA 시상식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임영님의 2집 정규 앨범 발매가 시상식에 큰 시너지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임영님의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되면 그동안 팬들의 열정으로 꾸준히 다관왕을 수상했던 페넨스타 부문뿐만 아니라 더 팩트 뮤직 부분의 본상도 임영님이 다수 수상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시상식이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TMA 관련 소식을 포함해 뜻밖의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페넨스타 소식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함께 만드는 K-POP 대축제 2025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오는 9월 마카오에서 열리는데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더 팩트가 주최하고 페넨스타와 더 스퀘어 NM이 주관하는 2025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오는 9월 20일 마카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네요.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K-POP 아티스트들과 전세계의 팬들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음악 시상식으로 지난 2019년 4월 초대 시상식 출범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는데, 특히 임영님은 그동안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며 매년 다관왕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시상식 주인공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그동안 해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며 시상식의 주인공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해에는 더 팩트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최초로 해외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당시 일본 오사카 교사라돔에서 임영님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마카오로 무대를 옮기고 더 많은 글로벌 팬들과 만나게 되는데, 임영님이 과연 글로벌 스타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포스를 보여줄지도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번 시상식에 앞서 임영님이 새로운 신곡 앨범을 발매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임영님은 이번 시상식에서 페넨스타 부문 수상과 함께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어떤 상을 수상하게 될지도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시상식 진행자로는 전현무님과 서현님이 7년째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 그동안 임영님을 아주 재미있고 멋지게 소개해서 화제가 되었던 두 MC분이 이번에도 어떻게 임영님을 언급할지 궁금해지네요. 한편 이번 시상식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시상식은 크게 두 개의 부문으로 진행된다고 나왔는데, 하나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부문과 또 다른 부문은 페넨스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게 됩니다. 그동안 임영님은 팬투표 100%를 반영하는 페넨스타 투표에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투표로 페넨스타 초이스 솔로 부문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매년 수상해왔으며, 기후 팬덤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엔젤앤스타상도 매년 연속 수상을 해왔고, 특히나 베스트 뮤직 역시 임영님의 디지털 싱글 앨범 발매로 지난해 2개 시즌 동안 수상을 하며 모두 4관왕이 되었는데요. 올해 역시 임영님은 페넨스타 초이스 솔로 부문과 엔젤앤스타상 등 다관왕이 유력하며 베스트 뮤직에서도 임영님의 새로운 노래들과 함께 앞으로 좋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기대되는 부문은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부문인데요. 실제로 시상 부분은 대상, 본상, 신인상 등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음원과 앨범들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전문 심사위원 점수와 투표 점수 등을 합산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기에 이번 임영님의 2집 발매는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으로 보여 임영님은 이번 시상식에서 정말 수많은 트로피를 쓸어 담으며 시상식의 최고의 스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탑스타뉴스 김경애 기자님은 임영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담긴 사랑과 후회의 다층적인 서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의 첫 정규 앨범 I am hero에 수록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통해서 그의 음악이 담고 있는 진심과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는 I am hero 기획의 첫 번째 글을 전해주었습니다.
기사는 먼저 I am Hero 앨범을 소개하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22년 5월 2일에 발매된 임영님의 첫 정규 앨범 I am Hero는 발매 첫날 94만 장, 일주일 만에 110만 장을 돌파하며 역대 남자 솔로 가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앨범에는 트로트를 비롯해 발라드, 락, 재즈,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담겼고 이를 통해서 임영님은 트로트 스타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본격적인 올라운더 가수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의 본격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출발점이 된 이 앨범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곡은 바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인데 발매 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별 후의 후회와 재회의 희망을 담은 발라드로 받아들여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곡은 단지 사랑의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고 듣는 이의 삶의 굴곡과 감정을 반영하는 더 넓은 공간이 되었다면서 누군가에게는 연인의 얼굴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친구를 혹은 시간이 멈춘 가족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곡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담아내는 깊이를 보여준다며 노래가 주는 울림은 단순한 구성 이상의 깊이를 품고 있는데 1절에서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내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울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랑하는 이를 놓아야 했던 사람의 후회처럼 들리지만 임영님의 목소리는 아픔까지도 품어 안는 힘이 있다며 진정한 위로를 보내는 곡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어지는 2절 붙잡을 마음이야 없었겠냐마는 그때 난 부끄러웠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갈 뜨거운 꿈만 꾸었다 라는 구절은 떠난 이를 그리워하기보다는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면의 고백이라면서 누군가를 놓친 사람은 흔히 그 사람보다 잡지 못했던 자신에게 더 오래 아파한다며 임영님은 그 복잡한 감정을 절제된 호흡과 조심스러운 떨림으로 표현하면서 눈물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겼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의 보컬이 특별한 이유는 이처럼 감정을 단일한 결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의 목소리는 사랑과 그리움, 후회와 자책, 용서와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면서 듣는 사람은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을 그 안에 투영하게 되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로 완성되고 임영님은 그 이야기의 여백을 존중하며 말없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작품의 진가는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잘 알 수 있는데 임영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곡이며 임영님의 목소리는 그 진가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고 전했네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 노래를 들으며 연인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잊지 못할 친구를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누구에게든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준다는 사실이라면서 임영님은 속삭이듯 그리움을 전했고 그의 노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오늘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위로와 따뜻한 울림으로 남게 된다고 글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김계영의 기자님이 I am Hero 기억을 통해 과연 어떤 곡 해석을 전해줄지도 기대되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지난 2021년 3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서울의 달 무대 영상이 16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김건모님의 서울의 달을 선곡해서 완전히 다른 가수로 변신해 특색 있는 음색, 유니크한 분위기로 서울의 달을 완성해 주었죠. 원곡 가수 김건모님과는 또 다른 느낌, 그리고 내가 알던 그 곡이 맞나 싶을 정도의 특별한 느낌을 전달해 주었는데요. 외롭고 쓸쓸함, 차량하고 서글픈 원곡의 분위기 대신 임영님은 세련된 도시남자로 멋을 부렸는데 섹시함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진성과 가성을 오가며 감성과 소울이 충만한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마무리 하이라이트 부분은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자와 밀당을 하면서 재즈풍으로 너무나 잘 불러주었던 곡인데 임영님의 신기하고 놀라운 감동과 재미가 가득한 시간을 선물했던 서울의 달이 조회수 1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톱스타 뉴스 장지우 기자님도 임영님의 서울의 달 무대 영상과 관련된 기사를 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임영님만의 서울의 달 감정의 밀도와 창법의 깊이가 다르다면서 무심한 듯 건네는 첫 소절에서 이미 마음은 훌쩍 달려갔고 브루스의 쓸쓸한 정치 위로 흐르는 바리톤의 온기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소환하듯 귀를 어루만졌다면서
국민 가수 임영웅이 부른 서울의 달은 단순한 커버를 넘어선 감정의 재해석이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임영웅만이 가능한 감정의 밀도와 창법의 깊이, 그래서 그 무대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영웅의 서울의 달은 중저음의 울림으로 절제된 창법, 완성된 깊은 여운을 준다면서 익숙한 멜로디 속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노래였다며, 서울의 달은 블루스 특유의 그루브와 정서를 담은 곡이지만 임영웅은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이 곡을 온전히 재해석해냈으며, 무거운 하루를 살아낸 이들의 마음을 두드렸고, 절제된 창법은 오히려 더 큰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는데요. 노래를 말아 부르면서도 묘하게 긴장과 이완을 조정하는 완급의 기술은 단연 독보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바리톤의 깊은 음색은 물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러운 질감으로 브루스의 진한 여운을 표현했고, 그 안에서 상남자의 공허함, 지나간 시간을 향한 쓸쓸함, 삶을 대하는 여백의 태도가 그대로 녹아 있었는데, 특히 무대 위 임영웅은 자신만의 여유로움을 무기로 관객을 끌어당겼고, 미국식 유머가 섞인 제스처, 익살스러운 몸짓까지도 모두 음악의 일부가 되어서 그만의 스타일을 완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곡을 완전히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쓴 듯한 해석은 서울의 달을 듣는 이들에게 또 다른 감정을 선사했는데, 원곡자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들 만큼 그 무대는 오롯이 임영웅만의 것이었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한편 팬들 반응 역시 뜨거웠는데, 보면 볼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국보급 목소리의 품격, 출중한 끼들이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찬사는 그가 얼마나 강력한 감성 전달자이자 아티스트인지를 입증하고 있다며, 그저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감정을 노래하고 진심을 연주하는 뮤지션으로서의 임영웅의 저력은 매번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웅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